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영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한반도에 들여진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사상 초유의 난국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반도는 격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례 없는 이 길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족적 지혜를 모아간다면 지금의 이 길은 오히려 민족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 길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상호 존중과 신뢰, 대담한 발상의 전환으로 한국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민족 공정과 공연으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총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민족 야후와 통일을 앞당긴 대통령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1일 총리의 기자 간담회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발언의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셨지만 적절한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총리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단계의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서 높은 단계의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자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내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6.15와 14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에 대해 성실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관성을 견지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점과 또 경직되어 있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새 정부에서는 균형감 있게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극단적 대결만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엇박자를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쟁 불사하고 선제 타격하겠다. 정승조 합창의장의 발언입니다.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라. 개성공단 인질 억류 시 군사조치 취하겠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지금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군수뇌부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의 대북 기조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균형감 있게 하자는 뜻이고, 대북 억지력 부분을 맡고 있는 군으로서는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온갖 곡절에도 유지됐던 신뢰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극단적 발언을 되풀이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김관림 국방장관, 이전 정부에서 재임명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따라 애교안보와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에 비해 일부 당국자들의 언행은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했습니다. 이 점 총리께서도 유념하시고 우리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애교안보와 통일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 이상 서로 다른 목소리에 나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총리께서 국미원을 잘 통할해 주십시오. 대답 없으십니다.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엇박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북한 일대에 핵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상적인 전제하에서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도 한반도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B-50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대 폭탄 투하 훈련을 하였습니다. 모두 강화할 규모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려 시를 한 것입니다. 핵 억제력과 핵 우산의 대결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진정으로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적의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핵을 억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핵은 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총리, 이 문제 매우 신중하고 엄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우리가 비핵화하듯이 북도 핵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반도 위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한 후 성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기여에 대한 채택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애통이 보고에 나온 건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핵은 제거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국제 협약과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는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총 몇 건 있었는지 아십니까? 3건 정도. 지금 4건입니다. 4건입니다. 네. 그 성과는 단 한 번도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재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지난 역사적 평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재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널드 그레드 전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2월 안보리 제재 결의야말로 부적절한 시기에 어리석은 결정이었으며 이를 한국 정부가 주도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북한의 핵은 저희들이 단호히 배척해야 되고 그걸 비핵을 실현하는 모든 방면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엔에 기대는 제재는 효과도 없고 이게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관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앞장선 적이 없습니다. 93년 1차 북핵 위기 때는 북미 간의 협상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때 미국과 중국이 나서 6자 회담을 했지만 역시 이때도 우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엔은 강대국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가축작이라는 것이 냉엄한 외교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과 대화도 하고 담판을 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총리,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의 기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주도성을 발휘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당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책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자신의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 핵파워로 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북한 핵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사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일지라도 냉정한 이성인으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육자회담이나 9.19 공동성명이라는 틀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해법은 실패하였지만 남과 북이 맺은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특히 14 공동선언 제4항에서 새로운 대안을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총리 14선언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에 나가기로 하였다. 저는 오늘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조항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남북, 미중 4자회담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당사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쉽사리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접전이 없고 중국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국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에 강조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룬다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4자 간의 회담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합시다. 60년째 이어진 기형적인 휴전과 정전 상태를 마감합시다. 반복되는 대결과 이기 약선을 이제는 끊어버립시다. 이런 곧 한반도 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평화체제 수립이 먼저냐, 다람쥐 쳇바퀴 돌투하는 공허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며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서 대화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4자회담을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화의 틀을 만들고 많은 현안 문제를 하나씩 풀어갑시다.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해법을 논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에 이어 4자회담에서 종전선언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진보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놓았습니다. 민족의 힘을 모아 이 첨예한 긴장과 대립의 시대 2013년 7월 27일 정경 60주년을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갑시다. 민족의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